안녕하세요. 청주국제단편영화제에 빠져보는 인사이드 시스프 진행자 이민아입니다. 오늘은 한여름의 음성가 템퍼러리라는 작품을 만나볼 텐데요. 중국과 그리고 볼리비아의 작품입니다. 다양한 나라의 영화를 만나게 되니까 정말 새로운 기분인데요. 교수님은 두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? 단편 영화를 볼 때 저는 가장 중요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이에요. 제목이 함의한 의미. 그래서 한여름의 음성, 왜 한여름의 음성이라는 제목을 달았을까? 왜 템포럴이라는 제목을 달았을까? 그 제목에서 주는 첫인상,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단편 영화를 좋아하게 되는데, 이 두 영화를 봤을 때 그 제목 안에서 보여지는 그 내용들이 잘 새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이 두 영화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느려요. 그래서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러면 한여름의 음성이란 작품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? 한여름의 음성은 성장 영화예요.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는 과정들. 거기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은 여자 역할만 맡는 주인공이었어요.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여자 인물은 이렇게 그 검투사 역할만 맡았거든요.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춥다, 가을이 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남자아이의 음성은 이제 변성기를 지나서 남자의 음성을 갖게 돼요. 그리고 여자는 그 학교를 떠나서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즉 여름이라라는 것이 그 무언가를 성장시키는 계절이잖아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, 그리고 그런 음성 안에서 그 소리가 바뀌고, 그리고 주변의 소리가 들리고,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역할로 가고, 이런 걸 보면 아이들도 그렇게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영화였습니다. 그럼 한여름의 음성이 중국 영화인데요. 한국 영화, 중국 영화의 차이점이 있을까요? 사실 한국 영화랑 중국 영화 단편 영화 거기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뭐 다른 작품으로 가지고 차이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, 이 작품을 가지고서 얘기할 때는 차이보다는 전 공통점을 얘기하고 싶어요. 저는 이 작품을 봤을 때 그 황순원의 작품 소나기가 생각이 났거든요. 그러니까 소나기라라는 게 첫사랑에 대한 뭐 기억 이런 것보다는 그 작품도 그 어떤 아이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하나의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중국 영화 한여름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소나기와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. 물론 거기서 뭐 누가 죽거나 뭐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, 그런 것들을 담담하게 담아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의 성장들,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들, 15분짜리의 짧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어른이 되었는지, 그리고 내가 과거에 아이였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영화랑 중국 단편 영화의 차이는, 이 영화를 보고서는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네. 그러면 템퍼러리라는 작품에 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. 템퍼러리는 흑백으로 진행이 되다가 후반부에 컬러로 변화가 돼요. 그 이유가 있을까요? 템퍼럴리는 보는 동안 되게 먹먹해져요. 사실은 이거 보면서 좀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아이를 잃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인데, 아마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라면, 특히 아이가 있는 이제 부모님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되게 먹먹하게 보실 것 같아요. 만약에 아이를 잃었을 때 그 세상은 색깔이 없는 세상일 거예요. 어쩌면 빛이 없으니까 당연히 색깔을 볼 수가 없게 되겠죠. 그래서 흑백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.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가 등장을 하면서 색깔이 바뀌게 돼요. 템퍼럴리의 단어의 의미가 현세적인, 뭐 속세에, 뭐 시간에 가둬져 있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 엄마는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색깔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빛과 어둠 이 두 가지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색깔, 그리고 그 바라는 꿈, 희망, 그래서 아이가 등장하자마자 이제 칼라로 좀 바뀌면서,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도시의 소음밖에 들리지 않아요. 찻소리, 뭐 자동차 소리, 그리고 그 찢어진 그 벽지들의 소리. 그런데 칼라로 바뀐 후부터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든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게 되거든요. 어쩌면 그
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진짜 보고 싶은 세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먹먹하게 봤던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템포러리를 굉장히 어렵게 봤다는 관객분들이 많으세요.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어렵게 봤다는 의미가 의미를 어렵게 봤다는 의미도 될 수도 있고 보는 동안에 되게 먹먹하고 힘들게 봤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보는 동안에 저도 그런 식으로 두 번 다 어렵게 봤거든요. 한 번 어렵게 본 거는 그 영화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 때문에, 그리고 굳이 저렇게 누군가의 아픔을 끄집어내야 됐나?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의미에 대한 어려움은 무언가 가장 소중한 거를 잃었을 때 우리가 가장 빨리 잃을 수 있는 게 뭘까? 보지 않는 거 아닐까?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닐까? 그러다 보니까 빛과 어둠밖에 느끼지 않는 것일까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화를 다가가게 되면 템퍼럴리는 조금 더 가볍게 어렵지 않게 영화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중간에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벽에 많은 실종자들이 붙어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에 대한 먹먹함, 그런 것을 느끼면서 영화를 보시게 되면 조금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단편 영화를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? 단편 영화는 그 나라를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상업 영화라면은 이제 무언가 이제 자본과 타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단순히 이제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게 되는 거라면, 단편 영화는 그 나라의 사회, 그 나라의 현상,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단편 영화를 보실 때 단순히 영화를 보시는 게 아니라 왜 저런 사건을 다뤘을까? 왜 저런 이야기를 다뤘지? 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 나라의 사회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편 영화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면,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사회를 가장 많이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단편 영화가 아닌가. 그리고 단편 영화에 들어있는 메타포들, 은유들,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표현해야 되는 어떤 것,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 과정이 왜라는 의문을 달고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했지? 그래서 결론은 뭐야?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숨바꼭질하는 기분으로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순례가 이제 숨은 사람을 찾았을 때의 그 쾌감을 단편 영화에서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한여름의 음성과 템퍼러리라는 작품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영화는 4월 13일 충북 HCN에서 방송됩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